뭐가 부족하다고 자꾸만 뭐를 달래? 그야.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정? 너넨 너네만 잘 사는 게 중요해? 지금 제 친구들은 다 증여받으면서 편하게 사는데 저 혼자만 아둥바둥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네 말은 이제껏 열심히 산 엄마 간이며 쓸개며 다 빼먹을 작정이야? 고작 네 주변 사람들보다 잘 살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증여해준 부모님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그건 아무튼 여든 이후에는 솔직히 생활비도 많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생활비가 왜 필요 없어? 아직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나이에 뭘 하신다고 그러세요? 다치시면 어쩌려고요? 너한테 내가 병원비라도 내달라고 했어?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 약해져서 다 주신다는데 엄마는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젠 그런 전략으로 바꿨나 보구나. 그것도 다 며느리 머리에서 나온 거냐? 방금 대화 속 주인공 80세 김영순 할머니와 그의 아들 최진철입니다. 김씨 할머니는 80에 접어들자 슬슬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해줘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김씨의 아들은 김씨가 증여해줄 생각이 없어 보이자 계속 눈치를 보다가 증여에 대한 얘기를 김씨에게 꺼냈습니다. 김씨는 이 문제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냥 하나뿐인 아들에게 증여를 해주고 자신은 기초연금을 받으며 생활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과거에는 자신보다는 항상 아들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좋은 건 다 아들을 먹이고 자신은 좁은 집에서 살더라도 아들에게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제는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새 자식들이 늙고 돈 없는 부모를 누가 돌봐준다고 그래? 보나마나 그 재산 받으면 연락도 안 할걸. 김 씨와 같은 노후된 빌라에 사는 지인은 항상 김 씨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지인은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며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얼굴을 못 본 지 벌써 5년째라는 말을 매일같이 김 씨에게 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김 씨가 자꾸만 증여를 미루자 점점 다양하게 전략을 바꿔가며 어떻게든 올해 안에 증여를 받고자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재산을 넘보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과연 김 씨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 요식업을 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가게 하나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요식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남편이 번 돈을 한동안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벌었던 돈을 다시 투자하거나 부모님과 친척들을 도와주는데 거의 다 썼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심지어 사촌이 빚더미에 앉게 되자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 빚을 모두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벌었다지만 그 큰 돈을 저랑 상의도 없이 그렇게 다 줘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내일 당장 죽겠다는 걸 어떡해? 우리만 잘 살면 뭐해? 다 같이 잘 살아야지. 김 씨는 그렇게 다른 가정에 돈을 다 퍼주고도 반성 없는 남편을 보며 속이 썩어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당신이 이해 좀 해줘요. 김 씨의 남편은 항상 김 씨에게 이해해달란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남편은 얼마 안가 김 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이 도와줬던 사촌이 김 씨의 남편에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한테 돈 맡겨놨어? 형님, 이왕 도와주시는 거 조금만 더 도와줘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리고 빚을 내가 공짜로 갚아준 줄 알아?
그 돈 내가 기필코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김 씨의 남편은 무작정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이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그제서야 집에서 목이 다 늘어난 해진 옷을 입으며 고생하는 아내 김 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순간 김 씨는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결혼을 하고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2년 후에 딸을 낳았지만 불행히도 김 씨의 딸은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딸을 잃고 크게 상심했습니다. 특히나 김 씨는 이 트라우마로 인해 자식을 더 낳지 말자고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그런 김 씨를 이해해 줬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김 씨는 항상 백숙 다리 2개가 있으면 남편과 아들을 줬습니다. 당신 먹어. 난 닭다리 별로 안 좋아해요. 김 씨는 당연히 닭다리를 좋아했지만 항상 남편과 아들에게 양보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김 씨의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얼마 안 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따라 요식업에 도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웬 요식업이야? 아버지도 이 일로 성공하셨잖아요. 저도 이쪽에서 일하다가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 물려받으면 좋죠. 아들은 김 씨의 남편이 하는 요식 사업을 물려받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 씨의 남편은 사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받을 것을 제안했지만 아들은 거절했고 아들이 물려받지 않을 것이라면 김 씨는 그냥 사업을 정리하는 게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어느 정도 돈을 모았고 더 이상은 일을 하기 싫어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사업을 물려받지는 못해도 아버지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어디 한둘이겠어요? 그리고 이미 회사는 나온 상태라 다른 선택지도 없어요. 아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식업이라는 게 어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초반 3달 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고 1년 정도가 지나서야 그나마 남들이 버는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자 김 씨의 남편이 2발 벗고 아들을 도왔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없었던 김 씨의 남편은 사업을 다 정리하자마자 아들의 가게에 거의 무보수로 들어가서 밤이고 낮이고 아들을 도왔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음식의 맛부터 다시 손보기 시작했고 어떻게 홍보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줬습니다. 김 씨의 남편이 아들의 가게에 투입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고 아들은 이제서야 숨통을 좀 틀 수 있었습니다. 잘 버는 다른 대기업 직원들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벌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자신의 가게의 아르바이트생과 눈이 맞아 김 씨와 남편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이미 예비 며느리를 여러 번 본 듯 했습니다.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싹싹하고 밝은 것 같아. 당신도 마음에 들 거야. 김 씨는 그런 남편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남편의 사람을 보는 안목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내년쯤에 결혼식을 올릴 거라고 해서 그때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남편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일할 때도 잠을 거의 자지 않은 적도 많았고 생활 습관이 불규칙적이었는데 은퇴를 하고도 그렇게 지내니 몸이 악화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술과 담배는 기본이었고 매번 식사마다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어차피 오래 살 사람은 어떻게 해도 오래 살고 일찍 갈 사람은 아무리 건강 챙겨도 일찍 떠나는 법이야.
김 씨가 잔소리를 할 때면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남편은 이런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관리 잘 하라고 했잖아요. 김 씨는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며 남편을 말리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갈 때 되니까 가는 거야. 너무 속상해 하지 마. 그래도 아들 결혼은 꼭 보고 가야지. 김 씨는 아들에게 남편의 몸 상태를 알리고 결혼식을 앞당기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아들은 이미 결혼식장마다 예약이 꽉 차 있어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까지 악착같이 버텼고 결국 아들의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을 하자 김 씨와 남편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경아, 보고 있니? 네 오빠 드디어 장가 간다. 김 씨는 속으로 먼저 떠나보낸 딸에게도 오빠의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김 씨는 결혼식 내내 아픈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결혼 시작 전까지 아파하다가 결혼식이 시작되자 몸이 나은 듯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줬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무리하고 남편의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이전에 사업을 하며 모은 돈으로 김 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해준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고 있었고 남편과는 원래 살던 곳에서 쭉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자신이 모아놓은 돈을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아들도 그 옆에 있었는데 아들은 은근히 혹시나 자기에게 뭔가 증여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 눈치였지만 김 씨의 남편은 김 씨에게 먼저 많은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아들을 부르더니 엄마한테 잘해주라고 부탁을 하며 아들에게도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김 씨에게 준 재산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 씨는 어느덧 80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할머니들은 대개 남편 없이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았는데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조금 좁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은 넓어서 관리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봤습니다. 심지어 1년에 한 번도 못 보는 애도 있었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이제는 명절에도 손주 핑계를 대며 잘 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80의 나이가 넘어가자 아들은 슬슬 증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 씨는 60대, 70대까지만 해도 80 이후의 삶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잘 풀리겠지 생각했고 이렇게까지 자신이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퍼주고 노후에 버림받는 상속 빈곤층. 김 씨는 신문 기사의 제목을 읽었습니다. 김 씨는 머리 아픈 신문을 다시 접고 TV를 틀었습니다. TV에는 김 씨와 또래로 보이는 할머니와 그의 자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TV에 나온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만 남게 되자 태도가 달라진 듯 했습니다. 김 씨는 그 장면을 보며 남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도 김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왔어? 잘 지내셨어요? 저번 주에도 봤는데 새삼스럽게 뭘 안부를 묻고 그래?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의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옷 하나 사왔어요. 며느리도 이때까지는 김 씨와 남편에게 참으로 싹싹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아픈 와중에도 그런 아들 며느리를 보며 나중에 김 씨가 홀로 남겨졌을 때도 자주 찾아와서 지금처럼만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의 집을 거의 찾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만 찾아오다가 그마저도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김 씨의 아들은 김 씨의 재산도 어차피 자기 아니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재산을 받으려고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후 김 씨가 증여를 언제 해줄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자 김 씨에게 이제 곧 80대가 되는데 슬슬 증여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가볍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돈이 효자지 자식이 효자야? 김 씨는 옆에 사는 지인의 집에 놀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식한테 재산 주면 정말 끝이라니까? 위층에 사는 최 씨가 말했습니다. 착했던 아들이 어떤 여자 만나느냐에 따라 불효보다 더한 짓들을 할 수도 있어. 자식은 절대 믿으면 안 돼. 또 그 소리야? 김 씨의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김 씨처럼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병적으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고 조언하는 빌라 사람들의 말을 결코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할머니들도 자식에게 재산을 줬다가 연이 끊기고 이곳으로 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세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철이냐? 안녕하세요. 김 씨의 아들은 김 씨의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먼저 들어가 있어. 곧 들어가마. 김 씨는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고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무슨 할 얘기가 있길래 수다 떠는 시간을 방해해? 그게 아들은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재산이 많으면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들은 뜬금없이 기초연금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실은 제 주변 부모님들은 다들 자식들한테 일찍 증여해주고 기초연금 공짜로 타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초연금 그거 줘봐야 얼마나 준다고 그래? 그래도 이제 한 40만 원 가까이는 받을 수 있다잖아요. 엄마 생활비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부족하시면 제가 용돈도 추가로 더 드릴게요. 그게 말이 되니? 병원비만 그 정도 나가겠다. 병원비는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제 친구 부모님은 땅이랑 집, 재산까지 자식들한테 다 증여하고 기초연금 타먹고 계시다니까요. 그렇게 기초연금도 받으면서 자식들은 또 얼마나 효도하는데요. 사실 아들의 말처럼 의료비만 제외하면 기초연금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할 것도 없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게 남은 생을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들에게 물려주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해보마. 김 씨는 말 그대로 생각만 하겠다는 의미였지만 아들은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김 씨와 대화하면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이맘쯤 요식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김 씨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요식 사업으로까지 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김 씨가 증여해줄 돈이었습니다.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아들은 주변에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더 큰 성공을 꿈꿨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실행력은 좋았지만 잔머리가 좋은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갑자기 어디서 꾀가 생겼는지 기초연금을 들먹이며 증여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 김 씨는 이게 혹시 며느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괜히 며느리를 의심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푼돈 받아먹자고 자식들한테 모두 주고 임대 아파트에서 거지 생활하는 노인들이 바로 우리 옆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야. 정신 차려야 돼. 김 씨의 이웃은 다시 한번 김 씨에게 경고했습니다.
잘하는 자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식들이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지. 근데 자식이 그렇게 한다고 누구 탓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우리가 다 자식 똑바로 키우지 못한 대가야. 그냥 본인들 인생은 본인들이 알아서 살라고 해야 돼. 이걸 잊고 사는 게 제일 한심한 노인들이라고. 자식이 착해도 지 살기가 힘드니 부모까지 챙길 시간과 돈이 없지. 옛날과는 시대가 바뀐 것을 인식해야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도 며느리는 꽤나 싹싹하다며? 효자 아들도 마누라 잘못 만나면 불효자 되는 거 시간 문제야. 며느리를 잘 얻어야지. 김 씨는 이웃들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마음만 생겼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아직 몸이 건강했습니다. 김 씨의 하루 일과 중 하나는 매일 오후가 되면 햇빛을 맞으며 산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사실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하던 김 씨는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는 현 씨 할머니와 잠깐 벤치에 앉아 쉬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 씨 할머니는 김 씨보다 2살 많은 82살이었습니다. 현 씨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남편과는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항상 현 씨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언니, 저번에 아들 찾아왔었다고 하지 않았어?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상가 팔아서 지원해달라고 했었잖아. 그거 어떻게 됐어? 나 죽거든 가져가라고 했어. 내 주변 친구들 보니까 재산 다 주고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사람들만 가득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주겠어? 그 친구들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생활비 받으려고 전화도 못하고. 난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들은 서운해 안 해? 처음에는 서운해했지. 대신에 나이 들어서 너희한테 부담 주지 않고 내 노후는 내가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어. 현 씨는 현재 임대료만으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고 있어. 손을 안 벌리니 자식들 얼굴 보기도 편하고 가끔 손주 용돈도 주고 요즘은 오히려 자식들이랑 관계가 더 좋아졌지. 김 씨는 여러모로 이때부터 재산 증여는 살아있을 적에 하지 않는 것이 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차츰 들었습니다. 산책을 갔다 온 김 씨는 낮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김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간만에 본 며느리는 헤어스타일을 바꿨는지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가게 출근 안 했어? 오늘 하루 휴무예요. 근데 무슨 일이야? 김 씨는 명절에도 오지 않던 며느리가 오자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증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봤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아들은 속으로 한숨을 쉬더니 이내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주영이 이번에 학원 들어갔는데 글쎄 선생님이 주영이 보고 영재래요. 주영이가? 머리가 좋대? 그렇다니까요. 근데 엄마도 아시겠지만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나중에는 유학도 보내줘야 할 수도 있는데. 아들은 다시 한번 전략을 바꿔 이제는 손주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라뇨. 주영이가 남도 아니고 엄마 손주잖아요. 내 손주인 건 맞는데 너네 자식 아니야? 거리감 느껴지게 왜 그러세요? 너네 주영이 학원비 내줄 돈은 충분하잖아. 그건 요새 학원비가 좀 비싼가요? 며느리는 할머니의 말에 어버버하는 아들을 대신해 자기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아이디어도 다 며느리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자기 남편이 말을 잘 못하고 있자 답답해서 말을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앞으로 주영이 유학도 보내고 미국에 있는 대학도 보내려면 돈이 필요해요. 자금에 맞게 저희도 계획을 세우죠. 이대로 주영이 재능도 펼치지 못하게 놔두실 거예요?
며느리는 김 씨에게 마치 손주가 나중에 잘못되면 김 씨 탓을 하려는 듯한 말투로 압박했습니다. 김 씨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바람을 쐬러 잠깐 밖으로 향했습니다. 머리 아프다. 나 한 바퀴만 돌고 오마. 김 씨는 그렇게 밖으로 나왔지만 날이 금세 추워져서 겉옷을 챙기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는 그곳으로 살금살금 걸어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똑바로 못해? 미안해. 당신이 강하게 안 나가고 자꾸 한 발 뒤로 빼니까 저 노인네가 자꾸 망설이는 거 아니야. 손주 얘기하면 바로 넘어올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고집이 세지셨어? 원래 내가 얘기하는 건 다 들어주셨는데. 원래 낳을 생각 없었는데 저 노인네 재산 때문에 애 낳은 거 있지 않았지? 아파트 못 물려받으면 알아서 해. 집에서 나가버릴 거니까. 애는 당신이 키우든지 말든지. 뭐? 아무리 그래도 당신 배에서 나온 당신 자식인데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해? 당신이 애만 낳으면 더 일찍 재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애 낳은 거 아니야. 대화를 들어보니 며느리에게 손주는 그저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분노했지만 바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재산 형제들이랑 나누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하필 남자애가 아니고 여자애가 나오는 바람에 자식이 아니고 아주 짐이야 짐.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들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남자아이가 아닌 여자아이를 낳아서 사돈에게 재산을 조금밖에 물려받지 못하고 남자아이를 낳은 다른 형제에게 더 많은 재산이 간 것을 배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외동이라 결혼한 거야. 당신 나 꼬실 때 외동이라 재산 다 물려받을 거라며 꼬시지 않았어? 그건 맞지. 이제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올해 안에 증여 못 받으면 그땐 이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혼. 자기야, 왜 또 그래? 내가 어떻게든 엄마 마음은 돌려놓아 볼게. 저 머저리 같은 놈.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들의 욕을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마누라에게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모양이었습니다. 가서 정신 차리라고 물 한 바가지라도 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화가 나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김 씨는 아무것도 못 듣고 산책을 갔다 온 척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저 정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실 결혼할 때 제가 엄마 아파트는 제 거라고 말하면서 결혼한 거예요. 와이프가 저한테 사기 결혼이라면서 이혼하재요. 저 이렇게 이혼하게 놔두실 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저런 여자랑 계속 살고 싶어? 저한텐 제 가정이 전부예요. 평생 늙어서 엄마처럼 혼자 지내고 싶지도 않다고요. 김 씨는 아파트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일단 아파트에서 받고 있는 월세의 절반을 아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들은 절대 돌아가지 않을 작정을 한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실상 그 돈을 김 씨는 다 쓰지도 못하고 있어서 아들에게 준다 한들 김 씨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낮잠을 자기는 글렀다 생각하고 복잡한 마음에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거 알아? 이번에 서울에서 단둘이 살던 80대 자매 중 한 명은 숨진 채로 한 명은 탈진 상태로 수일간 방치가 됐대. 지나가던 할머니가 김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가족도 없었대? 조카가 있었는데 매일 연락한 건 아니었나 봐. 5일이 지나서 연락이 없자 그제서야 신고한 모양이야. 조카가 아니었다면 언니 생명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지.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니 치매인 언니는 결혼을 하지 않아 가족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분이 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숨진 동생은 3층짜리 빌라 건물을 소유할 정도로 재력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들은 최소 5일 이상 관할 지자체 담당 직원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연락하던 조카가 있다는 이유로 매일 안부를 묻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돈이 많아도 이런 꼴을 당하다니. 김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내심 자기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아직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았습니다. 대화 중에 김 씨의 옆으로 어느 80대 할아버지가 지나갔습니다. 할아범, 어디 다쳤어요? 김 씨가 말을 건 80대 강 씨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가장 건강하고 나이에 비해 젊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던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한 듯 이상한 자세로 걷고 있었습니다. 잔디밭에 들어갔다가 미끄러졌어. 며칠 전에 비가 왔었는데 그만 잔디가 젖은 상태라는 것을 간과하고 지나갔다가 넘어졌지 뭐야.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일어난다고. 그리고 나서 화장실 미끌미끌한 비누기에 두 다리를 벌린 채 또 한 번 미끄러졌어. 지금 화장실에 깔 매트라도 하나 알아보러 가는 중이야. 문지방이나 전깃줄 같은 것도 조심하고 젖은 인조대리석이나 낙엽들도 다 조심해야 돼. 병원에 가보셔야죠. 병원에 가봤자 돈만 나가는데 무슨 병원. 좀 있으면 나을 거야. 김 씨는 그렇게 말하는 할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김 씨와 말을 하던 할머니 최 씨는 자기 지인을 보러 가자며 김 씨를 어딘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김 씨의 집에서 가까웠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던 아주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아주 많아. 나왔어. 집에 있어? 최 씨는 익숙하게 집에 들어가 집주인을 찾았습니다. 보아하니 온수시설도 없고 단독 화장실도 없는 집 같았습니다. 게다가 난방시설이 불량해 겨울에는 추위로 여름에는 폭염으로 고생해야 할 집 같아 보였습니다. 그 집 주인은 방에서 조촐하게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사회생활 경험이 많이 없는 분인 듯 싶었고 보이스피싱을 당해 잘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여기로 온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안타까운 표정이 절로 지어졌습니다. 이 집뿐 아니라 여기 대부분의 집에 사는 김 씨와 비슷한 또래들의 할머니들은 사기를 당하거나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가 연이 끊기고 혼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힘들게 사는 할머니들을 보니 김 씨는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다시 집으로 와서 일단 낙상 사고를 피하기 위해 집을 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낙상 사고는 집이 제일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고 특히나 겨울이 아닌 활동량이 많은 봄에서 가을 사이에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인지했습니다. 김 씨는 강 씨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밤에는 작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발에 걸릴 수 있는 전깃줄은 치웠고 빌라 입구에 젖은 낙엽들도 다 치웠습니다. 하지만 건강했던 김 씨 할머니도 노화를 이기기는 힘들었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어느 날 병원에서 골관절염의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고 만성질환 및 우울장애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김 씨는 해가 갈수록 의료비가 더 나갔고 65세부터는 연간 진료비만 500만 원, 80대가 되고 나서는 연간 700만 원의 진료비가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치아 관리에 신경 쓰지 못해 치아에도 돈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김 씨는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했지만 아프니까 만사가 다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이때 처음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가는 생활비와 의료비, 약값, 공과금 같은 것을 내려면 앞으로 얼마 정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만나 정말 제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을 해준 전문가는 자식에게 아파트를 절대로 물려주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던지 아니면 팔아서 조금씩 사용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씨는 이 상담을 계기로 아파트는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과 연을 끊길 각오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이 소식을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김 씨의 말을 듣고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래서 네 말은 이제껏 열심히 산 엄마 가니며 쓸개며 다 빼먹겠다는 거야?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든 이후에는 솔직히 생활비도 많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생활비가 왜 필요 없어? 아직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나이에 뭘 하신다고 그러세요? 다치시면 어쩌려고요? 너한테 내가 병원비라도 내달라고 했어?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 약해져서 다 주신다는데 엄마는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젠 그런 전략으로 바꿨나 보구나. 그것도 다 며느리 머리에서 나온 거냐? 김 씨는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자기의 입장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멍청하게 며느리에게 휘둘리지 말고 살아.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안 와도 좋다. 김 씨는 이미 아들과 연을 끊을 각오까지 한 상태라 아들에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얼마 안 가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충분한 돈을 남기고 나머지는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아들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김 씨 할머니에게 재산 증여에 대해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을 보면 아들도 이제는 며느리의 말을 100% 다 듣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서 신경을 끄고 요새는 봉사하는 낙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 씨의 마을에 경로당이 하나 생겼고 김 씨는 그곳에 냉장고와 세탁기도 기부했습니다. 김 씨는 또래의 할머니들과 옹기종기 모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솜씨가 좋았던 김 씨는 어느덧 노래 교실의 강사가 되어 아주 조금이지만 소에게 돈도 받으며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김 씨가 아들에게 마음이 약해져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면 그 결말이 참으로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할머니들이 80대가 되면 대부분 남편과 사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전부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80대가 되면 경제적인 활동이 아무래도 힘들게 되는데 이것보다 자식들 걱정만 앞서서 재산을 물려주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심지어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조금은 뻔한 재산 관련된 주제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과의 재산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재산을 목숨같이 지켜야 합니다.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피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만약 자식들의 부탁에 마음이 약해질 때면 언제든 이 이야기를 다시 들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 김씨 할머니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